안녕하세요. 꾸민걸 PC입니다. 2024년 7월 가정 사무용 표준 PC 예산 50만원으로 어떻게 견적을 짜면 좋을까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꾸민걸 PC는 최저가 PC와는 좀 다릅니다. 그 최저가 PC는 말 그대로 그 최저가, 즉 가격이 저렴한 제품으로 저렴한 부품들로 구성을 하면 최저가 PC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때 여러 업체들도 그 성능 하향이 적은 부품들로 구성을 하는데 대부분 숫자를 고수하면서 구성을 합니다. 이때의 숫자는 바로 용량을 말하는 것이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메모리 용량 16기가, SSD 용량 500기가, 파워 500W 등으로 이 숫자만 같으면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시죠? 다릅니다. 꾸민걸 PC는 저렴한 거, 싼 걸 싸게 구성해서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오래 사용하고 사용하는 동안 만족감을 조금이나마 더 느낄 수 있는 제품들로 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경쟁이 만연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먼저 예산 50만원으로 가정 사무용 PC의 견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꾸민걸 PC의 견적이 법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알아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지, 또 오프라인 매장이다 보니 꾸민걸 PC에서 PC를 구매하시고 고장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정비를 하시러 꾸민걸 PC로 방문을 하십니다. 어느 상품이 좋고 어느 제조사 AS를 신청을 할 때 어느 유통사 제품이 신속 정확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하나하나 선정 시에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매장 앞에도 매월 표준 PC를 자체 그 견적을 작성해서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견적은 그 다나와 견적 기준으로 그 가격을 견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할 거고, 먼저 인터넷 창을 하나를 띄울게요. 자, PC 견적 다나와, 여러분들도 여기서 많이 보실 거예요. 이게 거의 법은 아니지만 기준이 되고 있죠. 자, 가정용 사무용의 사용 대상을 제가 알려드리면, 첫 번째 일반적인 사무실, 단순한 워드 타이핑이라던가 반복 작업 혹은 2D 업무,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근데 50만원으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가 가능해요? 라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2D 작업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띄우고 나서 작업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 작업자의 능숙함이 조금 더 요구되는 작업이기도 해서 이걸로도 충분히 작업이 가능하시고, 또 두 번째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초등학생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보통 로블록스, 마인크래프트, 롤, 오버워치, 발로란트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필요한 PC를 부모님께서 사주실 때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께 드리는 선물, 부모님이 컴퓨터가 오래됐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보통 유튜브라던가 인터넷 검색, 뉴스 보시고, 또 간단한 요즘에 주식 HTS로 돌리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HTS를 또 하시는 분들도 선택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PC 입문하시는 분들, 내 아이가 혹은 내 부모님이 처음으로 이제 컴퓨터를 접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고사양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요즘에 고사양 게임을 하려 그러면 그래픽카드 하나가 PC 가격을 몇 배를 뛰어넘는 것도 많으니까 고사양의 그래픽카드를 필요치 않고 고사양의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유용하다고 보여지고요. 또 PC는 제가 봤을 때 보통 5년의 주기를 봅니다. 5년 전이면 조금 빠르고, 5년이면 적당하고, 5년 이상 사용하시면 저는 잘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제조사 혹은 유통사의 무상 AS 기간 때문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이트를 여러분도 열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사이트가 열리게 되면 다나와 이제 PC 견적 사이트예요. 우리는 먼저 이렇게 쭉 나오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CPU부터 골라야 돼요. 일단 가정 사무용 같은 경우에는 딱 선입견이기보다는 일종의 룰 같은 게 있어요. 바로 그래픽카드를 구매를 하지 않는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래픽카드 가격이 원체 비싸잖아요. PC 가격을 몇 배 뛰어넘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렇다면 CPU에 내장되어 있는 GPU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발휘를 해야 되는데 아주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인텔과 AMD가 거의 비슷비슷했어요. 그리고 CPU에 대한 성능도 인텔이 조금 앞서서 인텔 쪽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구성도 하고 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내장 그래픽 같은 경우에 인텔보다 AMD가 훨씬 더 좋아서 가정 사무용 같은 경우 보통은 저 같은 경우에는 AMD 라이젠 계열로 더 추천을 많이 해드리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텔을 제외하고 AMD 걸로만 먼저 볼게요. 딱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딱 검색을 딱 해보시면 제 여러 가지를 해서 지금 제가 아직 매장 앞에 붙이지를 못했어요. 그거를 제가 지금 붙이려고 견적을 여러분과 같이 짜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저는 머릿속에 다 몇 가지가 그려지는 게 있거든요. 일단은 AMD에서 조금 저렴한 CPU, 내장 GPU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고 한 것 중에서 저렴한 것들이 이제 라이젠 5 프로 4650G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새 조금 괜찮은 게 5600G. 힌트가 있죠. G가 있으면 그래픽 카드가 내장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또 나온 거 5500GT라고 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얘도 내장 그래픽이 있어요. CPU로 하고 그 다음에 얘네 이제 세 가지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여기서 제일 비싼 거는 5600G예요. 그죠? 5500GT가 있고 그 다음이 제일 저렴한 게 4650G인데 이거에 대해서 성능을 한번 판단을 해보죠. 이거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 동영상으로 그 CPU 이제 가성비를 따질 때 보는 사이트라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하나 넣어 볼게요. 4650G, 그 다음에 5600G, 그 다음에 5500GT, 그리고 컴페어 비교를 해봅니다. 자, 제일 저렴했던 거는 4650G였어요. 당연히 딱 점수를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5600G랑 눈에 띄는 게 있죠. 5500GT가 있는데 점수 차이를 보니까 5600G가 더 떨어지네요. 얘보다. 이렇게 되면 가격을 한번 볼게요. 5600G가 지금 다나와 현금 최저가 기준으로 18만원 정도가 나오고 5500GT가 15만원인데 얘는 빼야 되겠죠. 다시 볼게요. 자, 오히려 성능이 더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가격이 더 비싸. 그리고 나온 출시 연월일을 보니까 5500G 같은 경우에는 2021년 2분기에 나왔고 5500GT 같은 경우에는 2024년 1분기에 나왔죠. 약 4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도, 그리고 또 성능도 약간 떨어지는데도 더 비싸. 그러면 얘는 빼야 되는 거예요. 물론 뭐 코어 스피드가 약간 빠르고 터보 스피드는 뭐 동일하고 이러한 부분들도 있는데 뭐 L1, L2, L2 캐시 메모리에 대한 용량도 똑같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5600G는 5500GT에 비해서 가성비가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더 비싸기 때문에 얘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페어를 다시 눌러요. 그렇게 되면 얘네 둘의 성능 차이는 약 20.6%가 나오고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 L1, L2, L3 캐시 메모리에 대한 용량도 조금 차이가 나고, 그렇죠. 성능 차이가 있죠. 물론 가격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성능 차이랑 가격 차이가 있었는데 5600을 과감하게 뺀 게 뭐냐면 성능도 떨어지는데 비쌌기 때문이죠. 얘랑 얘랑은 당연히 얘가 비싸니까 성능이 더 좋아야 되는데 얘가 약 20%가 더 좋다. 출시 분기를 보니까 2020년 3분기, 2024년 1분기 약 3년하고도 한 분기가 차이 난다. 여기에서 이제 가격을 한번 볼게요. 5600G는 과감하게 빼겠습니다. 자, 약 4만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4만원 정도인데 성능 차이는 20%. 그렇다면은 약 10만원을 두고 20%를 하면은 2만원이죠. 그렇게 되면 한 13만원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연도는, 기간은 약 5년이라고 저는 본다고 말씀드렸죠. 2만원, 13만원으로 봤을 때 2만원을 조금 더 내고 5년을 제가 봤을 때는 더 사용하시는 동안 조금 더 만족도가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단순히 4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성능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를 하잖아요. 20%가 존재를 하고, 그러면은 이 가격에 13만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3만원보다 2만원 정도가 비싸니까 2만원에 대한 초과 금액이 발생하는 건데, 이 금액을 5년으로 사용한다고 가정 하에 환산을 해보면 제가 봤을 때 2만원, 여기서는 4만원 차이가 나지만 그거는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뭐 4만원이나 하더라도 그냥 배달 음식 한 번 덜 먹고 술 한 번 덜 먹고 하면은 충분히 메꿔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출시 연도 차이가 3년 이상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4650G보다는 5500GT, 만약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이걸로 가셔야 되는 건데, 근데 저희가 지금 동영상을 찍는 이유가 아까 목적을 말씀드렸죠. 최저가 PC가 아니에요.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는 견적을 드리는 거니까 저는 4650G를 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쿨러 튜닝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 안에 CPU 안에 쿨러를 하나 주거든요. 정품 쿨러를 하나 주니까 이걸로 그냥 이용하시면 되세요.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볼 텐데, AMD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로 메인보드 모델을 알려주는 알파벳이 있어요. 제일 저렴한 거는 A가 있고요. 중간치, 중급형은 B가 있고 고급형은 X로 나가게 됩니다. 이 AMD의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소켓이 AM4 소켓이에요. 그래서 제가 AMD CPU 여기다 두 개를 했죠. 여기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B로 시작하는 거 15만 9천 원이고 A로 시작하는 거 당연히 가격이 좀 싸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가 순으로 볼까요? 높은 가격 순으로 보면 분명히 X로 하는 게 있을 텐데, 높은 가격순 지금 여기는 상품은 나오진 않네요. 자, 어쨌거나 현재 AM4 소켓에서는 지금, 그리고 사무용 가정용으로 하실 때는 A 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CPU의 성능만 잘 뽑아내면 되거든요. 우리가 이걸로 막 고성능의 게임을 할 것도 아니니까, 만약에 게임을 하신다 그러면 A 라인보다는 B 라인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만약에 지금 이거 5500GT 관련해서 최저가 PC들이 많이 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거랑 비슷해요. 메인보드 같은 경우는 제가 고르는 것도 별반 차이가 없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A520M, 이것도 약간의 룰이에요. 룰 많이 조립을 해보셨거나 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A520으로 가시는 게 맞고요. 여기서 제가 기가바이트를 선택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뭐 쭉 옆에 수치가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나와 있죠. 대부분 최저가 PC에서는 제일 싼 거를 넣겠죠. 낮은 가격 순으로 A520으로 해서 메인보드로 찍게 되면은 뭐 제이시언 얘가 제일 싸네요. 66,000원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의 제조사별 가격 차이가 있는 건데, 일단은 다 지금 메인보드를 만드는 회사들 중에서 다 저명한 회사들이에요. 여기서 저는 이제 기가바이트 제품으로 일단은 선택을 하는데, 선택한 이유는 뭐 그렇게 큰 이유는 없는데, 다른 수치들을 다 비교를 해봤을 때 다 DDR4 소켓에다가 다 동일해요. 그런데 메모리를 지원하는 게 조금 더 수치가 높다라는 거. 어차피 저가형에서 더 높은 거를 바라는 거는 약간의 욕심이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제품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보여드려야 될 부분은 이제 모니터랑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D서브 RGB 포트가 하나가 있다라는 거. 뭐 USB는 요즘에는 부족함 없이 널널하게 나오죠. 그래서 HDMI 포트가 하나만 있다라는 거 명심해 두시고요. 만약에 나는 듀얼 모니터로 꼭 이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른 모델로 보셔야 되는 건데, 자, 이 모델로 한번 볼까요? 에즈락 DMD컴에서 이제 유통을 하고 있는 제품인 거고요. 그리고 기가바이트도 지금 제이시언이 있고 PC 디렉트가 있는데 같은 상품입니다. 유통사가 다른 겁니다. MSI 프로로 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DVI가 하나가 있고 HDMI가 하나가 있고 DVI가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자, 기가바이트 빼고
이걸로 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실 수가 있으니까 두 개 다 디지털 신호거든요. 아까는 RGB 아날로그 신호가 있는 것보다는 HDMI 동일하게 있으면서 DVI까지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좋다고 생각해서 과감하게 기가바이트 제품 빼고 MSI 제품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메모리로 가볼게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자주 쓰는 게 이제 삼성전자 DDR4 3200 8기가짜리 두 개를 꽂습니다. 물론 16기가 단일로 꽂으실 수도 있는데 8기가짜리 두 개가 듀얼 채널로 더 빠르다는 거는 아실 거고요. 그리고 A520 시리즈에서는 대부분 메모리 슬롯이 두 개입니다. 두 개여서 뭐 16기가 단일로 꽂아서 나는 추후에 또 16기가를 넣을래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무용 가정용에서는 제가 많이 봤을 때 사실 16기가 하나를 넣고 나중에 16기가를 넣으시는 분들은 되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8기가짜리 두 개를 넣으시고, 가격이 손실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부품이기 때문에 해요. 한 개가 얼마예요? 28,000원이에요. 나중에 만약에 나는 16기가로 꼭 두 개를 넣어야 되겠다 하시더라도 두 개 합쳐야 56,000원이고 이거 당근에다가 팔아도 그래도 50% 이상의 가격은 뽑아내실 수가 있으니까 그냥 8기가짜리 두 개로 추천을 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SSD로 가보겠습니다. SSD에서는 이제 요즘에는 일반 하드를 잘 안 써요. 예전에는 일반 하드를 꼭 썼었는데 이유가 뭐냐면 SSD에 대한 가격이 굉장히 비쌌었고, 예전에는 다운로드해서 영상을 보거나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넷플릭스라던가 스트리밍 서비스가 굉장히 발달을 해가지고 굳이 하드디스크나 SSD에 영상을 저장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SSD 가격이 굉장히 착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SSD 사무용이긴 하지만 SSD를 선택하실 때는 저는 500기가 이상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저는 딱 하이닉스 P31 이걸로 딱 선택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제가 써봤을 때도 이 제품이 가장 만족도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자, SSD부터 한번 봐드릴게요. SSD 지금 500기가잖아요. 500기가인데 500기가 기준으로 해서 야, 일테라 270기가. 자, 여기서 낮은 순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같은 얘는 심지어 512기가인데 500기가인데 그죠? 가격이 43,000원밖에 안 가. 얘를 한번 볼게요. 이건 2.5인치 SSD라 뭐 아시는 분들은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얘에 대한 최고 속도가 511, 쓰기가 492예요. 그냥 약 500, 500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근데 하이닉스 P31 같은 경우에는 자, 어디 나오나? 자, 같은 규격입니다. 같은 단위예요. 3500, 3100이에요. 약 6배 이상이 빠릅니다. 물론 뭐 SATA 3랑 그 NVMe랑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데 규격도 다르고, 어쨌거나 2.5인치를 사시면은 절대로 안 되시고 가격이 싸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NVMe 중에서도 좋은 상품이 있고 그냥 저렴한 상품이 있습니다. 제가 찍은 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좋은 상품이고요. 뭐 물론 삼성도 좋은 상품인데 여기서도 지금 가격 순으로 보니까는 48,000원 얼마짜리가 있고 막 하잖아요. 또 얘랑 또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성능 뭐 이게 나오죠. 뭐 최대 2100. 여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아까는 우리가 봤던 거는 3000대였는데 벌써 차이가 나죠. 그리고 뭐 SSD에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고려하실 때 보셔야 될 게 바로 D램입니다. 여기 D램 탑재라고 있죠. D램의 기능이 뭐냐면은 뭐 그렇게 크게 뭐 이렇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게 있으면 속도도 빠르고 또 안정성 있게 오래 사용하실 수가 있다. 수명이 좀 더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거를 뭐 깊게 들어가면은 D램의 뭐 역할에 대해서 뭐 어떻게 뭐 저장하는 방식이라던가 빨리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게 대한 뭐 용량도 중요하고 뭐 규격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 아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다 무의미하고요. 선택하실 때는 그냥 예전에는 그랬어요. D램이 탑재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라고도
물어보고 이거에 탑재가 되어 있으면 약간의 고급형 아니면 보급형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었고, 또 최근 같은 경우에는 NVMe SSD가 많이 보급이 되고 많이 빨라지면서 속도 차이가 그 규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거든요. 되게 진보가 되면서 진화가 되면서 굳이 D램이 없어도 되지 않냐, 없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D램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대용량의 데이터를 옮겨 보거나 아니면 수명의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SSD의 D램의 가격이 굉장히 조금 비싼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4만 얼마짜리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보다 저는 이 제품을 추천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인터넷 최저가 PC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보니까 인기 상품 순으로 볼게요. 인기 상품 순으로 한번 보면은 컬러풀 이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이 제품도 약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는데요. 얘에 대해서 한번 속도 차이를 한번 볼게요. 속도랑 뭐가 좀 다른가. 속도 차이는 물론 이게 뭐 제조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라 뭐 절대적인 속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막 뻥튀기 하면 우리들이 다 알잖아요. 최대 3500, 읽기 2100입니다. 쓰기는 읽기는 아시죠? 그냥 읽는 거고, 쓰기는 내가 저장할 때 그 속도고, 이거에 대한 속도 차이도 분명히 지금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D램도 탑재가 되어 있고, 얘는 DDR3 512메가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하나 볼게, 얘는 아마 무상 AS 기간이 5년일 거예요. 5년. 3년이네요. 무상 AS 기간 3년입니다. 다시 무상 AS 기간 여기 3년으로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P31을 또 한번 자세히 볼게요. 얘네 둘에서 과연 3만원의 값어치가 있는데,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추가 지출을 하면서까지 이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D램 같은 경우는 아까는 DDR3였는데 얘는 DDR5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무상 AS 기간이 5년입니다. 거의 2.5배,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3년 이후에 이 SSD가 고장이 났어, 또 사셔야 되겠죠. 그때 또 최저가로 사신다 하더라도 얘만큼은 안 나와요. 얘는 그냥 극단적으로 무상 AS 기간만큼 쓴다고 가정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물론 더 쓰시면 쓰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얘는 무상 AS 5년이고 더 길게 또 빠른 속도로 쓰실 수가 있다. 이거를 5년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5년에 3만원, 1년에 6천원. 저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과감하게 이걸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는 너무나도 진짜 개인형이 되게 많이 다르죠. 근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사무용 가정용에 그렇게 크게 투자하실 필요도 없고, 저는 그냥 V200이라고 하는 케이스를 그냥 추천해 드리고 제가 많이 판매를 하고 있어요. 어딨나. 자, 블랙하고 화이트가 있고요. 뭐 한 2만원 정도 되는 케이스인데, 블랙을 보여드리면, 제가 이 케이스를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굉장히 깔끔합니다. 그냥 통으로 짜져 있어요. 어떤 케이스들은 이렇게 전면부 베젤이 분리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아예 통으로 짜져 있고 되게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도, 그리고 지금 이 부품 구성이 발열이 많이 나는 부품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로도 충분하시다, 깔끔하다. 그래서 흰색이나 까만색 둘 중에 고르시면 되고, 아니다 그러면 나는 다른 거 케이스를 원해, 그러면은 다른 걸로 뭐 변경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일단은 요거 블랙으로 하나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가격이 얼마 나왔을까요? 자, 38만 4,33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를 넣어 볼게요. 파워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와트 수만 같다고 동일한 거 다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사무용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게 한 500W 정도를 많이 쓰시는데요. 500W랑 600W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품의 가격 차이를 보고 이제 어떤 게 더 현명하고 나을지를 한번 판단을 해볼 건데요. 지금 인기 상품 순으로 봤을 때는 뭐 1000W라던가 이런 것들 위주로 나오고, 500W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500W에서 어떤 게 지금 제일 많이 팔리고 있나. 지금 마이크로닉스 비전 뭐 2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풀체인지가 있고요. 요 두 개를 보고, 그 다음에 600W를 볼게요. 600W 중에서 풀체인지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맥스 엘리트 제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커스 요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기서 나는 뭘 선택을 하면 좋을까? 물론 제일 비싼 거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가 제일 비싸죠. 근데 어떤 놈은 39,000원까지밖에 안 가. 5배 같은데, 그죠? 자, 비교를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 마이크로닉스 유명한 회사입니다. 파워 잘 만들죠. 일단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냐면 뭐 싱글 레일 뭐 이거 보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단은 제가 유심히 보는 거는 바로 무상 AS 기간입니다. 무상 AS 기간은 5년이고요. 얘는 일단은 최저가로 구성했을 때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마이크로닉스는 파워를 만드는 회사, 케이스도 잘 만들지만 파워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마이크로닉스는 뭐 여러분들 컴퓨터를 잘 모르신다 하시더라도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풀체인지, 그리고 사무용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풀체인지까지는 필요가 없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제가 보니까 무상 AS 기간이 7년으로 2년 더 플러스가 돼 있고, 물론 등급이라든가 이런 거 모든 게 다 얘가 더 높기는 합니다. 풀체인지 제품이. 그리고 ETA 인증까지도 받은 제품이고, 아마 마이크로닉스 쿨맥스는 ETA 인증을 받지 못하고 아마 자체적으로 한 이 정도 효율이 나온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7년이고 이거다 하면은 저는 이거는 뺄 거예요. 슈퍼비전은 뺄 거고, 7년이라는 메리트가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6배 같은 얘랑 이제 두 개를 비교하시는 건데 8,000원 정도 나오고, 맥스 엘리트까지 있고, 6배 같은 얘는 아까 포커스 제품, 아까랑 비전이랑 비슷한 제품인데요. 얘도 한번 보게 되면 무상에서 5년이기 때문에 저는 얘도 빼겠습니다. 얘가 그죠? 얘를 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가지 중에서 이제 상품이 정해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제가 추천해 드리는 모델은 바로 마이크로닉스 풀체인지 600W 제품입니다. 일단은 7년이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맥스 엘리트 제품은 제가 알기로는 시소닉 계열로 알고 있고, 얘는 무상 AS 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 볼까요? 무상에서 5년이고, 맥스 엘리트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드는 회사 제품입니다. 그런데 얘랑 단독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 차이가 8,000원인데 2년 동안 2년을 더 맘 놓고 얘가 쓸 수가 있죠. 그리고 얘랑 500W랑 비슷한 가격에 얘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지만 8,000원 더 내고 저 같으면 이걸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얘 빼겠습니다. 얘 빼겠습니다. 자, 지금 이 제품에서는 약간은 파워 같은 경우는 오버스펙이긴 합니다. 이렇게 전기를 많이 먹진 않아요. 뭐 400W로도 충분하게 돌아가는 PC이긴 합니다. 그래도 추후에 뭐 여러가지 뭐 하드를 더 다실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SSD를 2.5인치를 더 다실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장비들을 연결하실 수가 있다는 가정 하에 500W랑 가격 차이도 얼마 나지도 않고 해서 무상 AS 기간 7년이 보장된 저는 마이크로닉스 제품 600W로 지금 상품을 넣었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과 하고 실제로 지금 짜고 있는 거라,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이미 머릿속에 구상되어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씩 넣어보고 있었던 겁니다. 자, CPU는 정해졌고, 메인보드 이걸로 정해졌고, 메인보드 이걸로 선택한 이유는 모니터와의 호환성이 좀 더 좋았다라는 거. 요즘 거랑 물론 DP는 없지만 다 변환해서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 자, 메모리 같은 경우에 한번 이제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건데, 메모리 뭐 삼성 메모리 뭐 이슈가 한때 있었죠. 불량률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판매한 제품은 불량 다 제거하고 다 테스트하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께서 처음으로 지금 구매를 하신다 그러면은 조금 꺼려 하실 수도 있어요. 삼성 메모리 지금 되게 많은데, 불량이 많았다고도 들었고 했을 때는 여러분 뭐 다른 거 선택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 견적에 넣은 삼성 제품은 다 제가 테스트를 해서 판매가 됐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웬만하시면은 끝자리가 3,200 이상으로 구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SD는 제가 왜 이거를 선택했는지 다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케이스 이거 말씀드렸고, 파워 말씀드렸고, 여기서 AS 기간이 제일 짧은 거는 바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는 보통 1년이에요. 무상 AS 기간이. 근데 그렇게 가격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CPU랑 메인보드는 통상 3년입니다. CPU 메인보드는 3년이고, CPU는 그렇게 고장률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고장률이
아주 진짜 간헐적으로 나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 같은 경우는 무상의 예수 기간 7년이고, 자 이대로 해서 쇼핑몰 견적 비교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아시죠? 이렇게 주문을 했다 그러면 딸랑 부품들만 옵니다. 부품들만 덜렁덜렁 와서 조립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조립을 뭐 이제 하신다, 담기를 누르시게 되면 한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것 같아요. 다나와에서 딱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는 조립까지도 해서 시키겠다.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은 나는 직접적으로 조립을 할 수 있다. 이거 해제 누르시면 되고, 아니시면은 직접적으로 못 하시겠다 그러면은 조립을 추가해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운영체제까지 설치를 하거나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다 별도로 설치를 해주니까, 아니면은 자가적으로 하실 수가 있다, 정품 라이센스가 있다 그러면은 직접 담지 않고 설치하셔도 됩니다. 자, 조립비는 일단은 뺄게요.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학교 교과서에서 봤던 방망이 깎던 노인 기억나세요? 내용은 어느 한 가장이 집으로 이제 퇴근길에 집으로 가는데 아내의 부탁이 있었죠. 방망이를 사오라는 건데, 이때 방망이가 요즘 아이들은 모를 거예요. 다듬이질 기억나실까요? 따따따따따 하는 그 방망이입니다. 그래서 전차, 요즘에 또 아이들 모르죠. 지하철하고 버스 같은 건데, 전차에서 내려서 동대문 한 구석에서 방망이를 깎는 노인을 발견합니다. 그냥 슈퍼에서 만들어진 것을 사갈 수도 있었는데 그 노인에게 방망이를 깎아 달라고 하죠. 근데 방망이를 이제 깎는 노인이 좀 많이 느리죠. 근데 바빠서 빨리 다 됐으면 달라고, 이제 다 됐으니까 주세요 이제 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노인은 어땠나요? 방망이를 이리저리 보고 손에도 쥐어보고 하면서 정말 느리게 작업을 하죠. 너무 속이 터져서 재촉하여도 더 늑장을 부리는 것 같고, 명언이죠. 그 할아버지의 명언이죠. 끓을 만큼 끓여야 밥이 되지 생쌀을 재촉한다고 밥이 되냐라고 되묻죠. 그죠? 어쨌든 방망이를 사서 아내에게 주니 반응이 어땠나요? 이런 거 처음 본다. 정말 대만족이었습니다. 아내는 진짜 말로 형언할 수 있는 거는 다 끌어 모아가지고 방망이 이거 진짜 좋다, 뭐는 좋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이야기를 모르는 학생들이 혹시나 있다면 한번 찾아봐서 읽어보면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재료 같은 부품으로 만들어도 누가 만들었냐에 따라서 그 상품의 가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장인 정신이 깃든 상품을 만드시거나 만드는 업체에서 구매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오늘 제가 견적을 짰던 이 상품은 방문 수령, 택배 거래 모두 가능한 상품입니다. 여기 이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되고, 상품 구매 결정 후 블로그 작업 혹은 1인칭 조립 시점 동영상을 정해 주셔야 됩니다. 1인칭 조립 시점 동영상은 제가 이제 조립하는 과정들이나 박스를 뜯는 것부터 다 이제 촬영을 하잖아요. 이거는 블로그 작업에 비해 1일이 걸립니다. 이유가 이제 제가 늦은 시간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거를 다 투명하게 공개하니까 믿고 구매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제 이 견적 짜는 동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유익한 정보였다, 알찬 정보였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제 오늘 짠 동영상이 절대적으로 법은 아니고 여러분의 견적 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하는 마음으로 찍었으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